26년 하반기, 27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성장이 되는 거고요. 그 규모가 올해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겁니다. 올해도 성장하고 좋았는데 내년에는 이거의 성장의 2배. 하지만 모든 국내에서 짓는 AI 데이터 센터 중에서는 가장 빠른 거고요. 가장 가시성이 높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 선임차기 때문에 공실에 대한 리스크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9년, 30년도 정도 되면은 상업운전을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한 점은 아시죠? 아무리 회사의 펀더멘털이 좋고 하더라도 추세가 만들어져야 저희는 진입을 하는 거고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깡토입니다. 깡토의 추세 추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데이터 센터, 크레딧 크루, 전력 관련주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볼까 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전력 인프라가 필수입니다. 미국에서 사실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전력 인프라, 전기의 부족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 자체도 부족하고 전력 인프라 자체도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고 부족한 전력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이슈가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는 외국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호남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아직 전기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유가 있으면 생각보다 데이터 센터의 건립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이런 전력에 대한 인프라를 하고 있는 게 국내에 여러 가지 업체가 있습니다. LS 그룹이 있는 거고요. 이 LS 그룹 안에 LS 일렉트릭부터 시작해서 전선 이런 게 있는 거고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산일전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전력 관련 인프라 회사들은 과거에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 LS, 제일 복잡한 회사입니다.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LS 안에 여러 가지 회사가 있다 보니까 분석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고 피곤한 회사인데 그나마 이 여러 회사들 중에서도 LS가 제일 어닝 서프라이즈부터 시작해서 실적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아서 LS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근데 주의한 점은 아시죠? 아무리 회사의 펀더멘털이 좋고 하더라도 추세가 만들어져야 저희는 진입을 하는 거고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LS는 지주회사입니다. 당연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LS M&M 그리고 LS 전선, INT, 일렉트릭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많은 계열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전부 다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출 비중이 높으면서도 영업이익률이 좋고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부에 대해서 오늘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LS전선의 해저 케이블 실적의 본격화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LS 그룹을 보면 제일 먼저 1순위로 생각하는 게 LS전선입니다. 지금 KOTC 시장에서도 항상 매매 순위 상위 탑 3에 진입하고 있는 게 LS전선입니다. 과거에 LS그룹에서 LS전선을 상장하겠다 이슈가 되면서 중복 상장 이슈가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LS전선이 알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중복 상장 이슈가 계속 나왔었는데 지금의 정부는 중복 상장 이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가 해결된 게 아닌가. LS전선을 사봤자 상장이 안 될 거면 LS전선의 성장률을 생각해 보시면 고스란히 LS에 다 반영된다. 즉 LS전선 사고 싶으면 LS를 사시면 되는 겁니다. LS전선 같은 경우에 26년도 4분기에 네덜란드의 테넷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해저 영업이익이 약 2배 정도 급증할 전망입니다. LS전선의 해저 케이블 수주 잔고가 1분기 기준으로 벌써 3조 원 정도 수준인 거고요. 테넷 매출 인식이 본격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4분기부터 반영되니까 26년 하반기, 27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성장이 되는 거고요. 그 규모가 올해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겁니다. 올해도 성장하고 좋았는데 내년에는 이거의 성장의 2배. 그래서 LS전선이 너무 좋다. 이 유럽의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 인터커넥터라고 하죠. 제2의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유럽 해상풍력 시장이 약 80에서 150 기가와트 정도의 한국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8기가와트 대비해서 약 10배에서 20배 정도로 아주 큰 시장입니다. 여기에 LS 마린 솔루션이 고사양 포설선을 현재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말은 뭐냐면 포설선, 배에서 해양 전기를 끌어다가 밑에다가 선을 까는 겁니다. 이게 LS 마린 솔루션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LS 전선에서 전선을 깔고 있다. 이거를 다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가 바로 LS다. LS 마린 솔루션이 기존의 포설선보다 조금 더 유리한 건 뭐냐면 바로 턴키 시공입니다. LS 마린 솔루션이 과거에는 스팟성,
반품 수주를 했습니다. 이때 영업이익률이 약 12% 정도 수준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 선별 수주를 해야겠다, 마진이 좋은 회사들만 수주 받아야겠다 해서 수주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게 영업이익률이 약 16에서 18%. 근데 턴키 올라가니까 영업이익률이 20에서 30%까지 급증했습니다. LS 마린솔루션과 LS 전선의 성장 너무 좋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양 버스터트 사업의 성장이 매우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온전선의 빅테크 수주 실질적 수혜자는 사실 LS전선이다. 버스터트 사업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약 15에서 17% 정도의 초고마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온전선 역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LS전선이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LS전선의 자회사가 바로 가온전선이다. 그러면 가온전선을 사도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자체 버스터 생산 캐파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모회사인 LS전선이 전량 위탁 생산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이 캐파 대비해서 LS전선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 LS전선이 실적이 좋아지면 LS도 좋아진다. 아시죠? 두 번째, 현재 매출 비중에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LS M&M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LS M&M도 성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2분기부터 어닝 서프라이즈를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황산 가격의 급등,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구리부터 시작해서 원자재 가격 사이클이 조금 이상한 거 아시죠? 사실 20년 만에 이런 황산의 빅 사이클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광산 공급 한계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구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LS M&M은 1분기에만 1,896억 원의 역대급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였고요. 올해 2월 달에 올해 벌 수 있는 돈을 다 벌었습니다 하고 경영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빨리 성장을 했다. 이런 이유가 바로 재련의 부산물인 황산의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에는 중국의 수출 통제로 인해서 황산 가격이 기존에 약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고요. 특히 반도체 세정에 쓰이고 있는 고순도 황산, 이게 호조가 겹치면서 실질적으로 실적을 견인했다. 단기적인 일회성이 아니라 현재의 가격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지 않는 이상은 이런 황산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1분기에 이렇게 실적이 좋았는데 2분기는 당연히 또 어닝 서프라이즈고 3분기 역시 호실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비슷한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이때 같은 경우에 가격이 피크를 찍고 다시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황산 가격이 이미 1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례적인 현상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가격 자체가 온전히 실적에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판매 물량의 80%를 차지하는 게 장기 공급 계약으로 현재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장기 공급 계약 때문에 2분기 실적은 1분기 실적 대비해서 약 2천억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상 최대 실적을 했던 게 5,150억 정도의 매출이 나왔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LS 전선도 좋은데 LS M&M까지 좋고 LS그룹이 실적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다. 그리고 전선하면 다 아시죠? LS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역시 실적 양호합니다. 아시겠지만 그룹 내에서 최고의 수익성을 자랑하는 사업부고요. 2025년도 매출액이 5조 원 정도 가까이 나왔고 당기순이익은 약 3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지분을 약 49% 가지고 있어서 매출 비중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데 LS 일렉트릭 성장하는 거 다 아시죠? 그렇게 따지면 LS그룹이 전체 다 성장인 겁니다. LS 전선, LS M&M, LS 일렉트릭 매출 비중이 높은 것부터 시작해서 짠짠한 것까지 전부 다 성장하기 때문에 올해 본격적으로 LS그룹은 어닝 서프라이즈부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냥 이렇게 다 좋아 보이는데 LS그룹은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LS라는 자체가 지주사이기 때문입니다. 지주사 할인율이라고 있죠. 자기 본 사업부가 잘 되는 회사들은 프리미엄을 받거나 성장에 대해서 높은 밸류를 받지만 지주사는 여러 가지 계열사에 대해서 지분 가치만큼 평가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항상 저평가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고밸류를 받기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내년, 내후년 LS그룹 자체가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히 밸류에이션상 봤을 때 저평가 구간이다. 스타기지에서 LS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현재 LS는 시가총액이 10.4조 원 정도 되는 거고요. 2026년도 1분기 기준으로 매출액 9.5조, 영업이익 4,756억, 당기순이익 2,419억, 영업이익률 5%, ATR 10.94%, RS 8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데크크 관련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최근에 약간 강세를 보였다. 시장 대비 아웃퍼폼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추세를 전환하거나 아직까지 우상향으로 가는 모습은 부족하다. 과거 매출을 보더라도 24.5조, 27.5조, 31.9조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해서 39.9조, 내년에 41조, 44조 계속 성장이 나오는 거고, 이런 성장 가운데서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싸다. 특히 EPS 전망 추이를 보면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실적에 대한 반영이 덜 된 주가다. 회사는 펀드멘탈 따라서 항상 비례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시간 가치 때문에 당장 펀드멘탈에 반영해서 실적 따라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시간에 따라서 더 늦게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비례하기 때문에 실적이 우상향으로 가는 회사들은 주가 자체도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타이밍은 추세 추정과 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평균 이상의 트리거가 나오고 장대 양봉이라든지 인더스트리 액션이 나와서 돌파가 나왔을 때 그때 진입하고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LS의 차트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LS 차트를 보면 5월달, 6월달에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그 이후부터 하락했습니다. 아시다시피 6월 2일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 지수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시가총액에 차지하는 포지션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반도체가 꺾이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다 하락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향후에 바닥을 찍고 올라올 경우에 누가 강했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스타기지의 파워 차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된 거고요. 개발 중인데 향후에는 오픈할 예정입니다. 차트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조금 더 프로 차트 버전으로 해서 웬만한 기능들을 앞으로 다 추가시킬 예정입니다. LS그룹을 보면 조금 기존의 차트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런 걸 채널링이라고 합니다. 고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하나의 선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걸 채널이라고 하는데 이 채널을 최근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이미 조금 나왔고요. 이때 보통 매매를 하는 게 뭐 쿨라마기 셋업이라든지 횡보하는 장세에서 사선 돌파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선 돌파는 선택적입니다. 상대적으로 일반 고점과 고점을 돌파하는 것보다는 사선 돌파가 생각보다 승률이 좀 내려가는 거고요. 그리고 사선 돌파를 할 경우에는 빈도수가 많기 때문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빠른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고점 돌파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도 상관없겠지만은 사선 돌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처럼 매물대, 즉 시체가 쌓여 있습니다. 이 시체의 매물을 뚫고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빠르게 매매하시는 게 더 좋다. 자세한 내용은 쿨라메기 셋업을 따로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봐야 되는 지점은 완벽하게 돌파해서 올라가는 지점, 1차원적으로 본다라면 40만 원대 이상의 가격이 나와야 지금부터 의미 있는 시작점이 아닐까. 포켓비버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LS그룹은 지주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볼 게 더 많죠. 사실 더 많은 계열사가 있지만은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시간 내셔서 스탁이지한테 스탁 AI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쉽게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회사는 SGC 에너지입니다. SGC 에너지 회사 같은데요. SGC 에너지는 다른 점이 있다면 실제 운영을 앞으로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GC 에너지는 KT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여러 회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SGC 에너지는 이미 테넌트를 확보를 했고요. 전력 개통 영향평가에 이미 완료가 났습니다. 민원 없는 부지를 확보했고 모듈러 시공이 가능한 업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보유한 회사는 SGC 에너지가 거의 유일하다. 방금 설명드린 이런 순환 구조, 이것 때문에 사실 후발 기업들은 이런 캐펙스 투입이라든지 의사결정 자체가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진입 장벽이 있다. 근데 이런 SGC 에너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회사다. 본업 역시 튼튼합니다. 가장 먼저 시공이 되고 숫자도 가장 빨리 찍힐 가능성이 높은데 본업까지 괜찮기 때문에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GNC 에너지는 비상용 발전기, 기기를 납품하는 거죠. 실제 임대하거나 뭐 하는 거는 SK텔레콤이라든지 SGC 에너지 이런 회사들이 하는 겁니다. SGC 에너지는 그 중에서도 KT랑 가장 빠른 거고요. 이런 사업 구조가 임대업 구조 비즈니스와 거의 동일하다. 우리 아마존을 보면 아마존이 데이터 센터를 지어가지고 임대해주고 있잖아요. 뭐 비슷하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SGC 에너지도 편하게 생각하시면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걸 임대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AI 데이터 센터 짓는 게 SGC 에너지가 거의 처음이다. 60메가와트 테넌트는 이미 확보를 했고요. 100% 선임차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실성이 매우 높다. 타임라인을 본다라면 1차적으로 60메가와트를 이미 확정을 지었고 약 26년도 11월부터 12월 빨라도 올해 내에 착공을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27년도 정도 되면은 준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8년도 1분기부터는 실질적으로 상업 운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28년도부터는 매출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그 매출이 거의 1000억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회사가 한 단계 더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구간이 되었다. 물론 2028년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은 숫자가 나온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국내에서 짓는 AI 데이터 센터 중에서는 SGC 에너지가 가장 빠른 거고요. 가장 가치성이 높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 선임차기 때문에 공실에 대한 리스크는 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6년도 8월에 이미 LOC 임차 확약서를 확정 지었습니다. 그러면 10월에 건축허가가 받는 거고요. 근데 이 착공할 때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서 활용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사항에 따라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60메가와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일 처음 진행할 때는 40메가와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동일 임차인이 더 늘려달라. 오히려 그 얘기를 하면서 60메가와트로 확장이 된 거고요. 그래서 60메가와트로 계약을 했고 10년 임대료 연 2% 정도 인상 조건으로 매년 임대 조건을 받고 있다. 이게 1차인 거고요. 2차는 규모가 더 큽니다. 2차는 240메가와트로 1차, 2차 합쳐서 약 300메가와트. 엄청난 수준으로 이런 작은 회사가 짓기 시작한 건데 29년, 30년도 정도 되면은 상업운전을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비용은 약 6천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약 20년 정도 상각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80%를 금융 조달에 이용할 거고요. 금리 비용은 약 6% 적용하면은 뭐 영업이익은 약 500억 정도? 요 정도 수준이 가능하다. 그러면 순이익 400억대에 멀티플 한 15배 이렇게 정업하면 6천억 플러스 본업값이 한 3천억, 약 9천억 정도가 충분히 회사의 가치가 되지 않을까? 근데 현재 시가총액 생각하면 앞으로 업사이드가 많이 남았다. 다만 차이점은 2028년도부터 매출이 발생하니까 미래의 이익을 얼마나 지금부터 반영해 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타기지에서 SDC 에너지를 검색합니다. 오늘 기준으로 약 시가총액이 7,147억, 매출액 6,105억, 영업이익 357억, 당기순이익 62억, ATR 12.6%, RS 90입니다. 대부분 데이터 센터의 RS들이 다 좋죠. 그만큼 시장의 약세장했었는데 이런 데이터 센터 크루 친구들은 시장 대비 지속적으로 아웃퍼폼 현재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설 수도 있다. 매출을 보겠습니다. 23년도에 3조 원, 24년도에 2.4조 원, 25년도에 2.5조 원, 26년도에 약 2.6조 원 정도로 플랫한 2.5조에서 2.6조, 7조 정도의 플랫한 매출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단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영업이익단에서는 2023년도에 1,000억, 2024년도에 1,800억, 2025년도에 1,000억, 근데 올해 다시 1,8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할 수 있고요. 2026년도에는 2,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 데이터 센터 얘기할 때 2028년도부터 가공이라고 했잖아요. 2028년도부터는 매출이 1,000억 더 붙는 퀀텀 점프되는 시장이 됐다? 그러면 영업이익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숫자가 나오기보다는 지금은 본업단에서 튼튼하게 숫자가 나오고 있고 28년도부터는 안전된 실적이 나올 수도 있다.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SDC 에너지 주가 자체를 보면 2월 3일부터 해서 주가가 한 번 큰 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주가가 24,000원대에서 64,000원까지 올랐거든요. 이때 올랐던 게 바로 AI 데이터 센터를 하겠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일 빠르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자체가 큰 폭의 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플랫하게 주가가 움직였고요. 주가 자체가 하락하면서 최근에 4만 원이 깨지고 3만 원 후반대까지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물론 데이터 센터 이슈가 나오면서 기존의 종목들과 똑같이 6월 21일, 6월 22일 이 전후로 해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하락하고 다시 최근에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SGC 에너지를 보려면 기본적으로 전 매물대를 돌파하는 지점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정도의 가격까지 오면 이거 라운드 피어를 돌파하고 의미 있는 매물대를 지나가고 있구나. 즉 6만 원 정도에 도달하면 SGC 에너지의 추세가 충분히 이어질 수도 있다. 물론 돌파라는 게 기존의 전고점을 돌파해서 확 치고 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포켓 피봇이라든지 로우 치트 돌파하기 전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6만 원대에서 한번 지켜보시다가 1차적으로 파일럿 바잉이라든지 매매를 하시고 2차로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신고가를 찍을 때 피라미드로 대응하시는 게 효율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LS 그룹부터 시작해서 SGC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GNC 에너지와 SK텔레콤을 설명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마다 각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더라도 필요한 구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연달아서 제가 펀드멘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요. 추세 추정 관점으로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돌파가 나오고 트리거가 나오면 그때 늦게 진입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항상 비싸게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길 권해드립니다.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갈 수 있도록 깡토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